옥션입니다. 예. 아, 오늘은 하루 종일 그냥 우울해가지고 그냥 뻗어 있었어요. 아침에 문자 하나 받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냥 동전 있는 거 털어가지고 막걸리 사와가지고 한 잔 먹고 잤습니다. 낮에는. 그래가지고 아침 안에 먹이고 좀 자다가 이제 그 점심 좀 막걸리 먹고 자는 바람에 아내 점심을 좀 늦게 줬어요. 그러다가 장모님이 그 내일 보름 그 나물하고 그 저기 오곡밥하고 또 뭐더라 김치하고 그렇게 학교 보내줘가지고 김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김밥에 치즈가 들어가는 거는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게 왜 이제 유제품이 우리나라에 그 수입 관세가 많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비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즈류를. 그러다 보니까 음식과 크로스오버로 접목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래까지도. 근데 한식에 치즈가 안 어울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입맛은 변하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게 또 잘 맞나 보더라고요. 뭐 치즈라면도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서양 여자들은 가슴이 크죠. 그 이유가 유제품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유전적인 것도 물론 있는데, 물론 후천적으로 가슴을 크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실제로 가슴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게 연구자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유를 많이 먹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 우유는 유당불내증인가? 그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치즈 선택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치즈가 영양소나 칼로리 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동양인들이 치즈 섭취를 하다 보면 그 좀 살이 찔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치즈가 서양이 인정하는 이제 서양식의 발효잖아요. 근데 이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우유 먹는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한 100년? 이 정도밖에 안 됐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더 보편화되고 있는 거죠. 이제 거부감을 안 갖게 됐고. 근데 공교롭게도 아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훈련소가 임실인데 임실이 대표적으로 치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임실 치즈도 맛있습니다. 깨끗하고. 굉장히 그 어디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 한국산 치즈를 만들었어요. 임실에서. 예전에 한번 먹어보고 야 이거 만드는 사람 참 머리 좋다 그랬었는데, 아무튼 전라도라는 지방은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더니 우리 아들도 저 닮아가지고 밥이 약해요. 그래서 훈련소 밥이 너무 좋다고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 이거 밥 군대 밥 맛있으면 말투 박는데 하다가 아무튼 훈련소라는 게 이제 일주일 초반의 일주일은 그냥 뭐 이것저것 준비하느냐 정신없고, 근데 2주 차부터가 이제 주로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빡센 훈련이나 이런 것보다는 많이 뛰고 기초 체력을 많이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소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사격이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인 남자가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총을 한번 만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성분들은 잘 모르는데 총소리가 되게 큽니다. 저도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 사역할 때 총이 뻥뻥 그래요. 그게 귀가 웽 하는 게 아니라 멍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놀랐습니다. 총소리에. 그러다가 몇 번 쏘면 그게 또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음악 들으면서 귀가 굉장히 민감했었는데 사격 몇 번 하고 귀가 다 멍해져가지고 한동안 귀가 안 돌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사격이 쥐약이죠. 귀를 다치니까. 네. 그래서 왜 웬만한 사람들은 그 저격수들은 귀에 그 보기를 끼잖아요. 소음기를. 그리고서 총을 쏘니까. 물론 이 소음총을 쏘지만 또 귀도 껴요. 그래서 귀를 굉장히 보호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드디어 군대 갔기 때문에 총을 한번 만져보는구나. 그래서 국산 총이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그 북한 애들 쓰는 총이 있어요. 카르신주코프인가 그 러시아 총인데 AK문데 그게 옛날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공산권에서는 맹위를 떨쳤죠. 근데 국내에서는 국산총, 우리나라에서는 만든 것들이 요새 해외에서 많이 선호하고 각광을 받습니다. 이 국산총이 별로 안 좋다는 서양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격발이 잘 안 된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왜 그랬나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보니까 우리나라 총 가지고 그 중국 탄을 써가지고 중국 탄들이 분량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이 빠가 돼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총에. 그래가지고 총 문제가 아니라 그 탄 문제였다. 그렇게 밝혀져가지고 오해를 벗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고. 아까 장모님이 필살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겉절이하고 열무김치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둘 다 하면 또 만들면 그거 귀찮잖아요. 근데 그걸 또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정말 맛있더라고요, 김치가. 특히 그 간을 잘 맞추셔가지고 겉절이도 고춧가루 좋은 거 쓰셔가지고 너무 맛있고, 그리고 열무김치 뭐 말할 나위 없이 맛있고. 그래서 먹으면서 든 생각이 우리 장모님 건강하시구나. 아직 이렇게 간을 잘 맞추실 정도면 피곤도 많이 풀리셨나 보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좀 기도해가지고 우리 장모님 수명을 더 20년 정도 더 늘려야겠다. 그래서 100살은 채워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모님 오래 사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니까. 그리고 일단 미각이 살아있다는 거는 건강하신 거니까. 그래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까 먹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물을 아내가 맛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이 나물은 이 한민족이 만든 반찬 중에 탑 중에 탑인 것 같아요. 늙으면 늙을수록 나물 맛을 알게 된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내일 아무튼 대보름 때 이제 먹게 되면, 내일은 그래서 나물을 고추장에 비비지 않고 참기름하고 간장만으로 해가지고 밥에 비벼서 먹으면 또 색다른 맛이거든요. 그렇게 먹어보려고. 비빔밥이 꼭 참기름 고추장 넣어야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참기름에 간장으로 간을 해도 그 나물 비빔밥 맛도 되게 색다르고 맛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셔보셔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아내는 나날이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약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도 많이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아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훈련소 같이 가겠냐고. 그래서 그럼 내가 같이 가지 누가 같이 가?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안 갈 줄 알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들 퇴소시켜는 날 제가 왜 안 갑니까? 당연히 가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돈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뭐 유튜브도 듣기 싫고 짜증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와 오늘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있다가 저녁 늦게 김성수 TV 오늘 그 한동균하고 얘도 나온 거 그걸 천천히 그 2배속으로 안 하고 오늘은 정배속으로 천천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아 오늘 아주 뭐 두 분이서 아주 칼질을 나 진짜 오늘 방송 들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말을 쉽게 풀어서 그래서 정말 그 궁극의 철학의 본질들을 너무 잘 설명한다. 이런 사람들 드디어 시대를 만나서 나왔구나. 그래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특히 이제 예도 TV에서의 그 예도 선생은 참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아까 머리 빡빡 밀고 그냥 모자 안 쓰고 나왔길래 난 무슨 소림사인 줄 알았어요. 아 역시 연륜답게 그리고 오늘 함동균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서 참 든 생각은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동균이 사파라면 예도가 정파인가?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이 무린 고수들이 만나가지고 대통합을 이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앞으로 참 재밌는 일들이 많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계몽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깨어나고 그래서 이런 유익한 방송들이 앞으로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좀 책으로 느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빨리 말해주면 그거를 좀 깨닫고 실천으로 옮기는 어떤 그런 삶이 즉각 반영이 되면 그러면 진도를 빨리 뺄 수가 있죠. 진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행동하는 힘인데 지식이 머리에서만 머무는 똥이에요. 그게 몸으로 움직일 때 그럴 때 그 지식을 안다는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혼자 책 뒤집다 읽고 죽으면 뭐합니까?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왜 옛날에 그랬어요. 머리가 무거울수록 침묵한다고. 그게 아니라 아는 게 많으니까 죽여요. 옛날에 똑똑한 새끼들은 그냥 죽이거든요. 너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제 편이야? 그거 물어봤어요. 책만 읽은 애들은. 그래서 내 편이면 살려두고 제 편이면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 똑똑한 사람들은 표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진영에 쓰지 않으면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아꼈죠. 그러다 보니까 침묵하라는 얘기지. 원래 아는 사람들이 떠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침묵은 금이다. 요즘은 안 그래요. 침묵은 똥입니다. 그것만 명심하세요. 요새 왜 이 사람들 깨어나게 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게 여기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똥된장 모르고 산 세월이 너무 길어요. 그것도 몇몇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옛날부터 그 이명박 때부터 기획된 어떤 거대한 가스라이팅의 어떤 그런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뒤에서 커튼 뒤에 있는 애들이 국정원 오비들이에요. 이 국정원은 정보를 만지고 사회 곳곳 현안에 대해서 정보들을 이 심층 분석해가지고 사람들을 이 헤게모니를 바꾸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국내 파트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정년 퇴임하고 아직 체력은 되는데 돈 없으면은 오비로 따로 뭉쳐가지고 또 외주 일을 하지요. 원래 회사 생활이라는 게 회사에서 은퇴하면은 사무실 차려가지고 외주를 하잖아요.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비들이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전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국정원들의 심리전에서 가장 큰 것들 중에 몇 가지 줄기를 얘기하자면 네이밍입니다. 옛날에
가장 그 폭발적인 네이밍이 됐었던 게 퐁퐁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모든 가정을 뒤흔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정말 절묘하게 현실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흔들렸던 거예요. 예, 멀쩡히 잘 살던 사람들도 퐁퐁남에서 흔들리거든요. 이게 굉장한 네이밍이었는데 이것도 아마 국정원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 이재명이라는 네이밍을 정말 잘 지은 게 이거를 무슨 갈라치기니 이렇게 약 파는데 나 이 바보들. 그리고 이 지금 보면 진보도 기득권이 있어요. 근데 이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자기들 밥줄 끊길까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새로운 세력을 못 받아들여요. 자기 밥줄은 끊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걔들 다 프리랜서 아니에요. 이 저기 슈퍼챗으로 먹고 사는 애들은 지네 네임이 깎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스피커들은 딴 일들 알아봐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옛날 스피커들은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나 이렇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김성수 TV에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나는 왜 그 김성수 TV가 뉴탐사를 두둔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열린 공감을 싫어하더라도 피해자는 맞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경영권을 뺏으려고 했던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김성수 TV는 다 좋은데 얘도 약간 그런 거에서 조금 침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그 뉴탐사 나오는 얘기 있으면 그냥 꺼버리는데 듣다가도 난 이건 아닌데 싶으면 그냥 꺼요. 그런데 내가 뭐 거기에 내가 뭐 협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김성수 TV를 광고할 필요도 없는 건데 난 이 사람이 왜 자기한테 관심이 쏠렸을 때 이렇게 뉴탐사를 띄울까 그래가지고 나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난 이러면 난 그 방송을 내가 들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오늘은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요새 워낙 그 방송을 유튜브를 두서없이 찍다 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다가 이제 좀 목차를 좀 정해놓고 하나씩 풀어가야겠다 하다가 오늘 잠깐 메모를 했는데 한 5가지 정도가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영입니다. 영. 뭐 영혼, 뭐 귀신, 뭐 악귀, 뭐 이런 거 많죠. 그리고 가장 오늘 얘기할 키포인트가 이제 음란의 영입니다. 예. 그래서 무당이란 존재는 이 안테나 같은 거예요. 안테나. 그러니까 이 차원 수신기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현대에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원의 존재들의 그 전파를 받아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차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존재가 영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영매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샤머니즘이라고 그렇게 낮춰 부르는데 영매예요. 영매. 영능력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낫겠네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영은 무엇인가? 요즘에 드는 생각, 옛날에는 다른 생각이었는데 요즘에 좀 제가 생각이 바뀐 게 그냥 그 귀신이나 영혼 이런 것도 어떤 차원에서의 내려온 어떤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홀로그램일 수도 있겠다라는 다른 서버에서 보내는 영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가끔 해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뇌파를 조종하는 것들에 의해서 내 눈이 착시를 볼 때, 그럴 때 귀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촉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거는 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가 있다 없다, 뭐 귀신의 존재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내 뇌에서 그거를 눈이 보여지면, 예. 근데 이제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따로 있죠. 누구나 그걸 다 보면 미쳐요. 그래서
그 존재들이 어떤 특정 사람을 찝어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해가지고 이 현대 사회에 얘기도 전해주고 주의도 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의 가장 큰 그 테마는 인과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떠난 영혼이 세상에 돌아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다른 차원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돌아올까요? 그게 가슴에 한이 남아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하려는 마지막 거와 연결되는 얘기인데 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각성의 제일 마지막 무대가 한반도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제일 한이 많아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시기별로 워낙 많은 사고, 사건 많았고 각자 누구나 가슴에 맺히고 응어리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집단적으로 깨어나면 미쳐요. 싸우거나 죽이거나. 그래서 이거를 잘 교통정리해가지고 깨워야겠다고 생각하고선 시작했던 것이 이 유튜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류가 제일 마지막에 한반도를 마지막 각성의 무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한반도 인구의 한 40%가 죽을 것인가, 죽는 사람 없이 무사히 미션 완료하고 새 시대로 갈 것인가의 숙제에서 이제 드디어 그 선봉장에서 제가 하나씩 얘기를 풀어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보시면 아,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오늘 왜 짜증이 났냐면 사람들은 제가 깨어났다는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네, 이미 깨어났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날 갖고 놀고 아직도 날 가지고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이러니까 내가 삶의 의욕을 잃어요. 내가 오늘 막걸리를 괜히 마시는지 알아요? 내가 막걸리 마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관리자들은 알아요. 마스터들은. 그래서 나 술 못 먹게 하려고 애들이 내 몸에다가 장치를 심었는데 내 그 봉인을 풀고 술 마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왜 자꾸 나를 건드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내 명줄 깎아가면서 술 마실 일이 있나요? 도대체 바보가 아니라? 근데 내가 왜 이런 자해를 할까요? 네? 근데 왜 못 알아들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재미없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더 이상 나 재미없어 떠나겠다고. 왜 자꾸 날 건들지? 사람이 뇌파의 계속적인 조정을 받으면 그게 어느 하나에 꽂힙니다. 흥청망청 소비를 하거나 또는 명품에 꽂히거나 이거 다 뇌파에서 간섭이에요. 어머나 저거 좋아 저거 사야 돼 이런 것도 뇌에서 교란장치를 벌여가지고 내 마음에서 벌이는 작동이고 생각을 비워라. 그래서 스님들 머리 빡빡 깎잖아요. 왜 그렇게 써요? 머리가 안 타니까. 이 수신기 그럼요. 뇌파 수신기에서 그 안테나가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머리 기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죠. 네.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우려면 대가리를 미는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대가리를 빡빡 밀었어요. 물론 옛날에 하도 이가 많아가지고 머리를 안 감으니까 이가 많아서 그냥 밀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옷에 있는 이는 어떡하죠? 머리는 밀었는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뭐 오피스텔 걸들 뭐 하루에 뭐 12개, 10개 찍었다 막 자랑하고 말이잖아요. 그게 사람 몸이 그게 됩니까? 그럴 때는 뭔가 그 어떤 존재가 씌었기 때문에 그걸 다 감당하는 거죠. 그럼 그 존재는 그 여자를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섹스 에너지를.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예요. 뱀파이어식으로. 그럼 그 여자는 그게 인형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쾌감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면 영혼이 파괴됐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을 파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그
뇌가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미래를 안 보잖아요. 그냥 순간 하루하루 사니까, 현실만 사니까. 그래서 모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 일하면서 목돈 마련해서 빠져나왔다 이런 사람들이 드문 이유가 그런 경우, 심리적으로 마음이 망가지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 그게 조현병이나 뭐 우울증, 조울증 이런 식으로 증세가 발현되기 때문에 그때 가장 발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충동적인 소비를 하거든요. 돈이 좀 다 써버리고 이럴 때. 그래서 돈을 못 모읍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프로들하고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 가터벨트 뭐 이런 거로 나를 뭐 음란하게 보이고 싶고 뭐 섹시하게 보이고 싶고 이런 건 다 아마추어예요. 진짜 프로들은 그냥 몸빼 입고 다녀요. 언제 어디든 벗고 입기 편하게 쑥쑥쑥 내릴 수 있게 그냥 몸빼 하나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프로예요. 네. 사람들은 어떤 사진을 보면서 뭐 속옷이 뭐 야하면 뭐 우와 섹시하다 뭐 그런데 그건 껍데기죠. 실질적으로 프로는 테크닉으로 승부하거든요. 근데 이 소비자들은 이 음란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만 보고 와 야하다 뭐 그러는데 실제 선수들은 그런 거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남자들은 성에 대한 판타지나 이런 거에서 조금은 기형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더 빠꼼이라고 그러는데 난 요즘 젊은 애들도 별로 그렇게 재밌게 못 노는 것 같아요. 지방 놀려면 좀 제대로 놀던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손 변태들만 있어가지고 뭐 묻고 때리고 이런 게 무슨 쾌감이 나는지 그건 학대예요. 그 112죠. 112 신고해야 되는 거를 무슨 쾌감이라고 표현하는지 난 모르겠네요. 영혼이 파괴되는 건데 그 왜 스스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내 몸을 묶고 학대합니까? 그 세디즘? 이거 다 정신병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하죠? 거기 동조하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이거 다 정신병이에요. 왜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건전하게 놀 방법 정말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들 사람들은 좀 정신 못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멋이라고. 아이고 참. 자신을 꾸미고 얼마든지 아름다워지고 싶고 한 거는 다 이해해요. 그래서 꾸미고 이런 것들 이쁘고 이런데 정말 제가 바라보는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거는 중년 여성이 배에 11자 복근이 들어가는 이런 거 같은 거. 이건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거거든요. 물론 시간이 좀 받쳐주는 것도 있겠지만 노력 없으면 이런 거 못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배 복근 11자 만들려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사실은. 이게 대단히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저는 그런 거를 평가하는 사람이지 늙으니까 다른 걸 평가하지는 않아요. 이쁘다는 표현도 저는 그런 거에서 이쁘다는 표현을 하고 싶지 다른 거 갖고 이쁘다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건 다 젊었을 때나 좋았던 것들이고 늙으니까 다른 걸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여자들이 운동하는 어떤 그런 거를 자꾸 커밍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아이를 낳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건강하게 자기 몸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학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깨어났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냥 사람들 농담하는지 알더라고요. 내가 방송 처음에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뭐 굳이 밝히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이 한반도 부적이에요. 나 사라지면 한반도 쑥대가 됩니다. 근데 왜 날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네요. 재미없다 그랬는데. 떠날까요? 그걸 원해요? 근데 왜 난 못 살게 하자고? 언제까지 동전 갖고 이렇게 막걸리 사와야 됩니까? 인류의 최종 병기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근데 내가 하기 싫으면 그것도 의미 없어요. 근데 왜 나를 자꾸 하기 싫게 만들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기 싫거든요. 재미도 없고. 떠나고 싶은데. 잘 판단하십시오.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이제 재미없다고. 더 이상. 더 이상 나 갖고 놀지 말라고. 종교? 지랄하지 말고. 안 속아 이제. 그만하라고. 내가 끼워놨다니까. 기독교? 너 자꾸 그럴래? 진짜 혼난다. 무서운 거 보여줘. 씹새끼들 진짜. 오늘 뭐 최빈이가 헛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오늘 왜 이럴까. 이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기도 한 동시에 가장 좋게 표현하면 브로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권에 개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3번 떨어지든 2번 떨어지든 한 번만 붙으면 가문을 일으킵니다. 이권에 관여해가지고 그 커미션 받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도둑놈들을 선거에서 뽑지요. 그리고 그 도둑놈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 다 삥 뜯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관망하면서 저 사람 참 잘해. 오라 그러고 있어요. 누가 미친 겁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당신들이 미쳤습니까? 국회의원이 미쳤습니까? 세상이 미쳤습니까?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자꾸 정청래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정청래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왕따 시키면 되죠. 그 사람과 가까운 동료들을 하나씩 제거하면 됩니다. 전쟁에서 장수들을 한 명씩 제거하면 장군 혼자 나오면 전쟁을 못해요. 참모진들이 있어야 되는데 격가지들을 다 부러뜨리고 나면 줄기 하나 남잖아요. 그럼 줄기 부러뜨리기 쉽죠. 가지가 많을 때는 이 나무를 어떻게 쓰러뜨리나 하다가도 가지 하나하나 쳐내면 나머지 줄기 하나 남는데 그 줄기야 뭐 뜯어내면 뿌리까지 뽑히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치우는 게 빨라요. 근데 왜 자꾸 나는 문재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미 잊혀지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뷰티풀 그런 콘서트에 표가 15,000장이 팔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15,000명이나 멍청한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를 왜 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다들 미친 것 같아요. 그 미친 15,000명은 뭡니까? 근데 무슨 거기 10만 명을 예약하고 이게 종교구나 얘들도. 그래서 이 종교를 위해서 광팔이 하는구나. 그렇게 살고 싶냐.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제 김어준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가타부터 얘기할 거 없이 이젠 치워야죠. 잘 해먹었잖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그럼 떠날 때가 됐는데 알아요. 김어준도 협박받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떠날 땐 떠나야 돼요. 나중에 험한 꼴 보기 싫으면.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릴까요? 떠날 때는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근데 거기 꼬붕들 탕모식 이런 애들 보면 그냥 안쓰러워요. 아직까지 이러고 있나. 그래서 참 허수아비들 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나. 그래서 헛개비들
그냥 다 사라져라, 불타 사라져라 이러고 싶어요. 정신들을 못 차리더라고요. 병원연이 어떤 해인데요. 스스로 사라지지 않으면 불탑니다. 심판이에요, 다들. 그 뭔 뜻인지 모르더라고요. 삭제되는 거예요. 삭제. 컴퓨터에서 리셋이 아니라 삭제라고요. 델리트라고요. 델리트. 병원이라는 게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왜 아직도 이 김어준이라는 물건이 이렇게 활기를 칩니까? 그거 들어줘서 그래요. 그 말이 먹혀서 그래요. 안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왜 들어줍니까? 관성으로? 그럴 시간들 많아요. 방송에 1시간씩 2시간씩 들을 만큼 그렇게 시간들이 많습니까? 시간 아깝지 않아요? 그런 헛소리 듣기에? 왜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죠? 참 한가한 사람 많구나 싶어요. 자기 자신의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런 방송을 들으면서 내 시간을 소비하기에 시간이 참 아깝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자는 게 오히려 낫겠네요. 이제는 뭐 말을 하는 건지 무슨 오물을 뱉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약장사들이 내놓는 약이 그게 똥입니다. 똥인 경우가 많아요. 염소똥, 소똥, 뭐 개구리똥 이런 거 많아요. 거의 명약인 양 팔지요. 그 약장수 아닙니까? 그 약장수의 약을 왜 삽니까, 여러분? 장염이나 걸려요. 배앓이하고 식중독 걸리고. 그 똥이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똥된장을 구분을 못해요. 심각한 얘기인데 똥된장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된장찌개 싫어하죠. 똥맛이나 그럼요. 맛이 없거든요. 못 먹거든요. 된장찌개라는 게 원래 참 맛있는 건데 요새는 똥으로 만들거든요. 맛이 없어요. 못 먹게 됐죠. 똥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똥 먹고 있어요. 지금 하루하루 매일매일 1시간씩. 정신 못 차리면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왜 열받았냐면 신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신당 얘기를 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죠? 이 기독교 새끼들 그거 없애려고 지금 이 지랄하는 거 아는데 니네 진짜 혼난다.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거야. 너네 왜 정신 못 차리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데 너네를 해치할까? 다 없앨까? 아니면 옛날 초대교회처럼 명맥을 유지하게 해줄까? 지금 그 고민하고 있었어. 근데 어디서 하나님 팔고 약 팔어? 정신을 못 차리대? 경고하는 거야. 나 신당 필요해. 자꾸 그래? 감당할 수 있겠냐? 응? 기어이 교회가 불타야겠어? 그걸 원해? 그렇게 해줘? 왜 정신 못 차리지? 신당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하는 거야. 그럼 돈을 줘야지. 없앨 게 아니라. 교회 가졌더니 이제는 정신 눈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사람을 갖고 놀아? 니네가 제정신이냐? 누굴 갖고 노냐? 놀아주니까 재밌어? 나 씨발놈들이 정치권에서 사이비 종교를 왜 없애지 못할까요? 그거 표가 되거든요. 정치자금도 되고. 그거 다 연결돼 있어요. 여나 야나 다 돈 받았잖아요. 그 특검 못 하나요? 굳이 뭐 거론하기도 뭐하지만 다 신천지 돈 받고
토익에도 맞고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다 알잖아요, 사람들도. 정치권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꼴을 언제까지 봐야 돼요? 나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정이 많은 것 같아. 아까 예도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나한테 필요 없는 새끼들은 제거해야지. 정치인들을 왜 빨아주고 앉아있어? 걔네가 너 대신 살아주냐? 네 인생이야 걔네가? 정치인이야 그냥 직업이라고 걔네들 브로커. 그걸 왜 빨아 니들이? 아휴, 멍청해도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냐? 응? 응? 내가 그랬잖아. 다 구라판이라고 세상은. 응? 다 섞고 있다고. 근데 왜 깨어나지를 못하니 머리가? 응? 이러고서는 평생을 사니까 응? 눈 뜨면 신세계인데 눈 감고 사니까 모르잖아. 답답해. 이 정도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야지. 내가 지금 방송을 내가 이 아까운 시간에 몇 개째를 올리니? 응? 나라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원래. 난 내가 알아서 할 일이 있고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 안 줘도 돼. 내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나 재미없다니까 이제. 응?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내가 어제 분명히 그랬잖아. 재미없다고. 이제 나 이제 재미없다고. 더 이상 살기 싫다고. 인생이 사람이 재미없으면 가는 거야. 더 이상은 여기 있고 싶지가 않아. 지긋지긋하고. 야 이만큼 괴롭혔으면 됐잖아. 아주 뽕을 뺄라 그러더라 니네는. 고문하니? 자 결선합시다. 정신들 차리세요. 당신들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돈이 아깝지 않고. 수상 택시 이런 것들 그거 다 당신들 돈입니다. 그 돈이 날아가고 있어요. 당신들 낸 세금으로. 선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까? 또 찍습니까? 뭐 때문에? 아휴. 그래서 멍청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에? 의리? 진실의 의리를 지키세요. 진실에. 불의에 타협하지 마시고. 그게 밥줄이 돼도 그 밥 먹다 체합니다. 장 탈라고. 그런 더러운 밥 먹지 마세요. 왜들 그렇게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옛날에 그랬어요. 형들이. 야, 너 인생 잘못 사는 거야. 난 속으로 그랬어요. 야, 너나 잘 살아. 어? 야, 네가 누구를 충고하니? 응? 돈 좀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응? 거만해지고. 가짜는 것들 많죠. 내가 별 꼴을 다 봐도 그냥 웃었어요. 이런 꼴도 웃기고 저런 꼴도 웃기고 세상 다 미친 애들이구나. 저 새끼는 저렇게 미쳤고 얘는 이렇게 미쳤고 그냥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저도 시시덕거리고 그냥 놀았어요. 재밌으니까. 야 이런 애들 미쳤구나. 이 새끼는 도깨비네. 이 새끼는 귀신이네. 이러고 보면서 이제 더 이상은 재미가 없어요. 나 지쳤거든요 이제. 이만큼 놀아줬으면 됐잖아요. 뭘 나한테 더 바래. 참 니네들은 욕심도 많다. 지금 나 때문에 사당 건물 주인 사장님이 병원에 입원했어. 아파가지고.
난 눈깔 도는 거 보여줘. 난 내일 막걸리 마실까? 감당할 수 있겠니?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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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열받았더니 머리가 어지럽다. 적당히들 해요. 적당히들. 이제 재미없어요. 이만큼 괴롭혔으면 됐잖아. 이제 좀 화날라 그래. 한번 화낼까? 진짜? 야, 오바들 좀 하지 마. 부탁이다. 착한 사람 눈깔 돌게 하지 마. 착하게 살고 싶었어 나도. 말할 때 들어. 예, 마칩니다.